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되네요. 첫 시간엔 블로그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 마야 기본 설정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페이스는 사실 그 사람마다 작업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방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마야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를 설치하고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핫키부터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제페토 모델링을 하면서 자주 쓸 핫키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고 세팅의 프리퍼런스 메뉴를 누르시면은 여기 핫키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네, 핫키 에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먼저 저희는 아웃라이너라는 기능을 영문 5로 지정을 할 거예요. 전 이미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 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웃라이너 검색을 하시고 핫키를 누르신 다음에 알파벳 5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자, 다음으로는 하이퍼 쉐이드라는 그 쉐이더 속성을 열 수 있는 창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퍼 쉐이드를 이렇게 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퍼 쉐이드라고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저는 컨트롤 F로 지정을 했습니다. 컨트롤 F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자, 다시 세이브. 네, 그 다음으로는 세이브 에즈. 저희 작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장을 수시로, 정말 수시로 해줘야지 본인의 그 작업 파일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이브 에즈를 컨트롤 쉬프트 S로 지정을 해서 작업 중간중간에 계속 버전별로 만들어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게 되면은 세이브 하는 습관을 꼭 만드셔서 본인의 작업 파일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이브 에즈를 지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핫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나오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5를 누르면 아웃라이너가 뜨고, 컨트롤 F를 누르면 하이퍼 쉐이드가 뜨고, 컨트롤 쉬프트 S를 누르면 여기 세이브 에즈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른 설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톱니바퀴가 있고 사람이 뛰어가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프리퍼런스 메뉴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왼쪽 메뉴에서 일단은 언두부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언두는 뒤로 가기, 저희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뒤로 가는 기능인데요. 이게 아마 처음에는 피니트로 돼 있을 거예요. 피니트에 50으로 돼 있으면은 저희가 뒤로 가기가 최대 50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50번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피니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이브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서 이번에 렌더링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 렌더 셋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쪽에 이거를 레거시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다시 껐다 키라는 알람 창이 뜨는데 OK를 누르시고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껐다 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야를 다시 껐다 키면은 이 오른쪽에 보면 렌더라는 탭이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 버전에서는 원래 이렇게 있던 탭이었는데 마야가 2016인가 에서부터 인터페이스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다른 데로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좀 기존에 쓰던 마야 유저들은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이렇게 아까 레거시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다시 렌더 탭을 살려서 원래 스타일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서 필요하냐면은 베이크를 떴을 때, 제가 렌더 세팅을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러면은 베이크를 떴을 때 그 해당 경로로 아웃풋 경로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 파일 네임을 적어서 뭐 베이크의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자도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필요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마야 기본 설정까지 완료가 됐고, 다음으로 해줄 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벌텍스, 뭐 엣지, 페이스 이런 메뉴들이 나와 있고, 옆에 0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아마 처음에 마야를 키시면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켜줄게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창으로 가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폴리 카운트가 꺼져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켜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제페토에서 아이템을 만들면은 그 카테고리마다 폴리의 제한이 있어요. 폴리곤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운트를 해주는 그 폴리 개수를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해놓고,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페이스랑 트리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건 이 트리스고, 트리스에서도 봐야 될 게 이 가운데 12라는 표시 있거든요. 보이시죠? 요 12. 요 부분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면을 늘리게 되면은 48개의 삼각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셀렉한 오브젝트에 48개, 그리고 왼쪽에 있는 48은 저희가 셀렉한 게 아니라 이 화면에 보이는 전체 뷰포트에 있는 오브젝트의 트리스의 개수입니다. 삼각형의 개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셀렉하면은 똑같이 96으로 보실 수 있고, 하나만 클릭하면은 셀렉한 오브젝트에 대한 트리스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는 이 사각형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마야에서는 계산을 할 때 여기서 포크를 누르면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연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서 본인이 만든 오브젝트의 그 폴리곤 개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주 쓰는 아이콘을 바로가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야의 상단을 보시면은 여기 쉘프라는 바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으로 마야에서 제공하는 탭들을 보면은 바로 가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자주 쓰게 될 아이콘에 대해서 바로 가기를 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페토라는 쉘프를 만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데요. 이걸 처음에 만드시려면은 여기 왼쪽에 상단 보시면은 톱니바퀴 그림이 있죠.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시면은 New Self라는 탭이 보이실 텐데, 이걸 누르시고 본인이 원하는 이름, 뭐 제페토, 저는 하나가 이미 있으니까 제페토 테스트로 할게요. 제페토 테스트를 입력을 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이제 본인이 쓸 아이콘들을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담냐?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베벨을 많이 쓴다 하면은 이 베벨 위로 가셔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제가 만든 쉘프에 등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센터 피봇을 자주 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디파이에 가셔서 센터 피봇을 컨트롤 쉬프트 왼쪽 클릭을 누르시면은 등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간혹 가다가 그냥 꺼버리면은 이렇게 등록을 했던 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등록을 다 하셨으면은 다시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Save All Shelves라는 기능을 누르시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야를 껐다 켜도 본인이 등록한 아이콘들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마야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수업을 나가게 될 때 기능 설명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담아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계시고, 일단 여기까지 다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조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작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 카메라를 돌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미들 클릭을 누르면 화면을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폴리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폴리곤을 저희가 생성을 하려면은 보통은 위에 상단의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폴리곤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큐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작업하면 상관없는데 저희가 매번 반복적으로 꺼냈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알게 모르게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메뉴를 사용하는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핫박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똑같아요. 메뉴가 크리에이트 있죠? 크리에이트 가서 폴리곤, 큐브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아마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걸 꼭 왜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정말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핫박스를 이용해서 메뉴를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큐브를 만드셔서 폴리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폴리곤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 조작법은 QWER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Q는 그냥 셀렉 모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Q는 셀렉 모드고, W는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무브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 E는 로테이션, 오브젝트를 돌릴 수 있고, R은 스케일이라고 해서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 초록 실선이 보이죠? 이 초록 실선이 보이는 걸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는데요. 폴리곤에서는 크게 오브젝트 모드하고 컴포넌트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모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이거나 돌리거나 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쓰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모드는 점선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자체를 편집을 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컴포넌트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F8번을 누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도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올 때도 F8번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모드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실선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보실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일단은 제껴두고 이 세 개만 볼게요. 일단은 뭐 버텍스를 누르면 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엣지를 누르면 엣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페이스를 누르면 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되면은 뭐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셔도 되고, F8번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점선 면을 가지고 형태를 잡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마야뿐만 아니라 타 3D 프로그램들도 다 같은 개념이니까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볼 게 있는데, 이건 사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에요. 제페토를 하게 되면은 파일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 텐데,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필수로 써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파일에 가시면은 아래 프로젝트 윈도우가 있고 셋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윈도우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윈도우 창이 뜨게 되면은 New가 있죠. New를 누르고, New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줍니다. 테스트 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경로를 잡아주고, 저는 D 드라이브에 제페토 테스트라는 폴더를 경로로 잡아서 accept를 누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테스트로 만들었죠. 제페토 테스트 안에 테스트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이제 각각의 폴더들이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씬하고 소스 이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 씬은 뭐냐면, 저희가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세이브를 눌렀을 때 기본인 C 드라이브로 잡힐 거거든요. 이렇게 C 드라이브로 잡힐 텐데,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셋 프로젝트가 잡혀 있으면은 저희가 잡은 프로젝트 안에 씬 폴더 안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 이동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셋을 지정해 놓으면은 폴더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스 이미지는 이 안에 그냥 텍스처 파일들을 담아 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텍스처를 유니티로 넘기기 전에 테스트를 일단 마야상에서 해보게 될 텐데, 이렇게 해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때 마찬가지로 이미지 폴더 경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제페토 테스트 안에 테스트 폴더 소스 이미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이미지를 여기다가 담아만 두면은 바로 요 클릭 한 번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셋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야 기본 설정에서부터 프로젝트 세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기초 강의다 보니까 마야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보단 타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들, 혹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특히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그냥 닫지 말고 반복 시청을 하면서 직접 연습을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 1시간씩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프로그램이 눈에 익고 조작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